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과거에 유행했던 유행어입니다. 1등 만능주의,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저 단순한 코미디 유행어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 대한 풍자로서 큰 울림이 있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위라는 등수만 해도 그 어떤 1위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랍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 6위에 오른 것인데요. 선진국 반열이라는 말을 이제 정말 당당히 써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린 매체는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이며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이 순위는 전 세계 17,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 등 전 세계 85개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순위였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보다 뒤에 있는 국가들 때문에 조금 놀라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해 평가에서는 지금의 우리 순위인 6위를 하다가 우리에게 밀려난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외에도 EU와 유로존, 세계무역기구, 나토, OECD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국가인 벨기에가 25위였고 네덜란드가 24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가 23위, 지속가능성에서 크게 인정받은 스웨덴이 22위, 남미 최대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이 21위, 작지만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가 20위,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스페인이 19위, 중동에서 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자 8,600만 명의 인구인 이란이 18위, OECD가 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국가로 선정한 튀르키예가 17위, GDP와 1인당 소득이 비교적 높은 부유한 나라인 호주가 16위, 큰 문화적 영향력이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가 15위. 비록 재건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지난해 33위에 있다가 순위가 껑충 뛰어오른 우크라이나가 14위였습니다. 13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로 숙련된 노동력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인도, 12위는 생활 수준이 높은 첨단 사회를 가진 캐나다, 11위는 중동의 거인이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10위는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 9위는 1인당 GDP가 이제 서유럽 주요 국가들과 맞먹는 관광 대국 아랍에미리트였으며 8위에는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일본이 선정되었고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고 기술 선진국 중 하나이며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뒤에 있다는 점도 신선했지만 7위 역시 놀라운 국가였는데요. 그 국가는 바로 유럽 최강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였습니다. 과학,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는 세계 최대 관광 대국이자 무기 수출국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프랑스보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국가로 선정된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리포트는 우리나라에 대해 한반도의 남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로 오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북한에게 침략당했으며 유엔의 원조는 3년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 향하는 한국을 지원하는 데 도움되었지만 아직 심각한 분열이 남아있는 국가라 소개하면서도 지금 한국의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였던 국가에서 이후 이 기금의 기부 국가가 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점으로는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 문화적 영향력을 선정했는데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그 항목별 순위를 보면 알면서도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전자제품 분야는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인사이더 몽키에 의해 12개 국가 중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국가에서는 5위가 홍콩, 4위가 일본, 3위가 대만, 1위가 미국이었는데요. 한국의 2위에 대한 평가로는 우수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 세계 최고의 장소이자 애플과 엔비디아 다음으로 큰 전자회사인 삼성이 있으며 LG와 SK하이닉스도 주목할 만하다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 매체는 다양한 분야의 순위에 한국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로봇 선진국 순위에서도 한국을 3위에 선정했고 강력한 기술 인프라로 로봇 기술을 선도한다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 5위에 선정되었는데요. 매체는 자원이 많지 않은 국가이지만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이며 이런 고등교육은 삼성 및 현대와 같은 거대 기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1인당 GDP가 35,000달러에 달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는데 이바지했다 평가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11위로 선정되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려움을 겪은 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에 속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선방하고 있구나 싶지만 반드시 순위를 더 끌어올렸으면 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하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농업기술 분야인데요. 한국은 이 순위에서 1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기업, 단체의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ESG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14위를 기록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글로벌 싱크탱크이자 경영 컨설팅 기업인 솔라빌리티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 어떤 순위보다 놀라운 것은 국가가 아닌 기업 순위인데요. 국가의 전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당 국가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산업 분야인 자동차, 바로 이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가 세계 3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는 더 이상 미국, 일본 또는 유럽 국가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이다 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매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정점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 GM과 닛산, 스텔란티스를 연간 판매량에서 능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순위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산업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세계 2차 대전 당사국이라는 점이죠. 이들은 진작부터 인류의 최첨단 기술을 이끌어온 국가들인 것인데요. 독일은 자동차라는 근간을 만들었고 미국은 대형화를 이끌었으며 일본은 이를 극대화시킨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끈 국가들이죠. 이렇게 저들이 반세기를 앞서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과 기술력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위와 2위 자리를 두고 진지하게 한판 승부를 벌여볼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인 미국의 일렉트렉은 현대차에게 기회가 왔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현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이지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회사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와 같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포드와 경쟁하며 2위를 차지했고 더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통과된 이후 북미 투자를 진행하여 향후 몇 년간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요타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는 것인데요. 도요타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BZ4X는 바퀴가 빠져버리는 사태로 흐트러졌으며 10월 판매 재개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서는 추진력을 얻지 못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도요타가 아직 완전 전기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시장이 완전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빠른 준비와 경쟁력에서 도요타는 지는 해, 현대는 떠오르는 해인 것이죠. 특히 현대가 최근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이미 자동차 시장에서 많이 앞서 나간 도요타에 비해 많이 불리한 부분 중 하나는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현대의 불리함이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보다는 각각의 전기차 모델에 더 주목한다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게임의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미국의 ABC 뉴스는 2022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5대의 자동차를 선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기아의 EV6를 꼽았습니다. 기사는 EV6에 대해 미래지향적 외관과 미니멀한
널널한 인테리어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지만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빠른 충전 시간이 주요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기아는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와 함께 현대차 그룹의 소유이기에 EV6는 물론이고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 GV60 또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설명하면서 주행거리를 걱정하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전기차라 평가하였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대로라면 현대차가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뛰어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게 꿈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산업 경쟁력의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춘지가 미국 재무부의 최근 자료를 소개하면서 세금 공제 혜택에 있어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특정 전기차 브랜드는 앞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기아, 현대, 아우디에서 만든 전기차 모델들은 북미에서 제조되지 않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얼마나 엿먹이는 행위인 것인지 나중에 다시 제대로 적나라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으나 이런 자국 이기주의로 이제 세계 경찰은커녕 세계 깡패 같은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데요. 중국을 욕하는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세계의 비웃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일 것이기에 최소한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수호하겠다는 미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는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2023년 올해 역시 전 세계적으로 그 상황이 쉽게 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대외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